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행 못 가는 거, 맞습니다. 관광 못 하는 거. 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모임도 네. 못 하고 불편도 많지만 제일 불편을 겪는 게 여행이죠.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즐기시던 해외 여행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 여행 다닌 지는 별로 오래 안 됐어요. 1988년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됐으니까 한 30년 좀 넘은 세월 동안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다닌 거죠. 역사가 짧네요. 네, 짧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여행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계층에만 허용된 이제 특권이었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한테는 해외 여행이라는 거는 네, 그냥 해외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럼요. 그걸 또 여행으로 가는 건 더더욱이나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와, 저 집 어마어마한 부자인가 보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기가 태어난 동네 주변에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먼 곳을 뭐 특별한 일 없이 즐기기 위해 여행한다. 네. 이거는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이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선원이나 또는 모험가 등 특별한 경우였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또 거짓말도 많이 섞어가지고 만들면서 돈을 벌기도 했죠. 그렇죠. 궁금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귀족층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넓은 체험과 교육을 시켜준다는 명분으로 이제 관광이 시작됐어요. 유럽에서는 19세기 후반 들어서야 이루어졌던 여행이 동양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동양하면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나라, 네. 중국, 일본 그렇죠. 요 정도가 지금 떠오르는데 이 나라들 중에 이 셋 여행이 중에 먼저 하나죠. 있어요? 예, 셋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일본. 예, 일본은 18세기 중반 되면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여행 천국이었어요. 빠르다. 근데 이런 사실은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네. 우리가 일본 여행을 지금은 이제 못 가지만 과거에 가셨던 분들은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일단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네. 그다음 볼거리도 괜찮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많고. 예, 많고, 그다음에 어딜 가도 서비스가 깔끔하고 기본은 하는 네.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300년 넘게 쌓여왔던 전통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이제 일반 서민, 특히 농민들의 이동은 엄격하게 이제 제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도 시대 초반에도 이제 에도 시대라고 그러면은 이제 1603년부터 1868년까지 이어진 이제 그런 시대인데요. 네. 이 농민들의 이동을 제한한 것들은 자꾸 돌아다니면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되게 중요한데 농사 네. 안 짓고 어디 돌아다녀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또 군사적으로 이제 대립하던 곳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면 첩자로 오해받아가지고 목숨을 잃기도 쉬웠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경향이 이제 17세기 후반쯤 되니까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들의 경제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동네별로 이제 스코테카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여권을 이제 발급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증명서 여권. 같은, 예, 증명서 오. 같은. 주로 어디를 여행했어요? 원래 이동이 불편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이 이제 멀리까지 가는 경우에는 보통 종교의 영향이 큽니다. 무슨 순례 같은 순례 건가요? 같은,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신도라고 그러죠. 이제 신사에 참배하는 이런 이제 종교적 동기가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일본 건국 신화의 이제 상징인 이제 이세신궁, 지금의 도쿄, 당시에는 에도죠. 이 지역에 참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마음만 있다가 이제 17세기 후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일본의 여행에 이제 꽃이 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마음이 가고 싶어도 이 시대 때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당시 일본에는 묘한 제도가 있었어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쯤에 다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참근교대제라고 해가지고요. 네.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영주들이 교대로 당시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와 있어야 됐어요. 이 참근교대제가 미친 영향은 매우 큰데 이렇게 높은 분들이 끊임없이 도쿄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도로가 잘 정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높은 분들이 가려고 만들었던 도로가 뭐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 국민들도 이제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네. 여행객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하, 여행 인구가 얼마나 늘은 거예요? 17세기 초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이 일본에 가서 남긴 기록을 보면 이 사람 눈에 보면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에는 유럽의 도시 시내 한복판처럼 많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연결된 길 가운데 한 곳은 중간에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떤 사람한테 특별히 허가를 내줬어요. 너는 여기서 혼자서 배를 띄워도 독점적으로 배를 띄울 수 있다. 아하. 예. 근데 대신 기록을 남겨라. 그래서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연간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호수를 건너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일본 전체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로 집계 되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죠. 엄청난 숫자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고 가는 숫자가 다 합해진 거니까 왕복 100만 명이었으니까 연간 한 50만 명이 참배를 위해서 에도까지, 즉 지금의 도쿄까지 이제 갔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로 그쵸. 시작했다가 몇 번 하다 보면은 여행의 목적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이거 저라도 바뀔 것 같아요. 이왕 간 김에. 그렇죠. 이왕 간 김에. 나의 주된 목적은 순례지만 네. 간 김에 맛집도 한번 가보고 주변에 볼거리 어디 없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종교적 의미는 좀 약해지고 좀 재밌게 네. 돌아다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궁만 참배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네. 이제 횟수가 반복될수록 주변에 온천, 또 명승지, 유적 네. 이런 등을 돌아보는 코스로 이제 변화하고 있어요. 료칸 이런 것도 발전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에도, 지금의 도쿄만 갔다가 좀 있으니까 오사카, 교토 이런 데까지 둘러보는 뭐 50일짜리, 70일짜리 이제 패키지 장기 투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우. 재밌던 점은 이제 이런 투어를 돈 많은 분들도 누렸지만 서민들도 누렸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숙박 시설도 점점 예. 여행 가이드도 생겼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료칸이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숙박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네. 당연히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쌀, 반찬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요리도 해드립니다. 식사도 제공해드려요. 그리고 조식 제공. 예, 조식 제공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업체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 관광지에는 이런 료칸들이 수백 가구씩 이제 몰려들기도 시작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투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으니 기념품도 하나 사야 되고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여행을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알려지니까 안내서 요즘 말하면 이제 가이드북이죠. 여행 가이드북 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참배객을 모집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돈 얼마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이러이러한 풍경이 있는 곳으로 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참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김에 하면서 그렇죠. 요즘 말하면 이제 패키지 투어 기획자 플러스 여행 뭐 가이드 이런 역할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확실히 일본 빠르네요. 이거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정말 떼돈 벌었겠는데요. 네, 당시 기록을 보면 이제 뭐 기념품 판매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주로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도박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도박장 이런 거 만들었던 분은 큰 돈을 벌었다라고 이제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돈이 멀리다 보니까 이 돈을 또 노리는 여러 또 사람들이 생기겠죠. 조직. 그렇죠. 그래서 불량배 무리들이 등장해서 서로 이제 갈취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씩 바쳐. 이게 서로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 야쿠자로 이제 변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그 그렇죠. 야쿠자의 이제 시초쯤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난다요. 네. 이때 주요 여행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예나 지금이나 여행지는 자연 풍경도 있지만 도시죠, 도시. 사람 많은 곳에 뭔가 볼거리도 많고 재밌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여행의 목적지는 도시입니다.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에도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였기 때문에 관광지로 이제 각광을 받았고요. 또 상업도시 오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도락, 맛있는 음식이 많았고 네. 또 교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물과 유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 여행을 간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개 도시를 그럼요. 가는데 옛날에도 이제 이랬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그렇구나. 되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에도 시대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에도 시대에서의 이 에도가 지금의 도쿄인가요? 맞습니다. 지금의 도쿄죠. 예. 이 일본은 오랫동안 이제 권력의 중심에 이제 왕이 아닌 이제 막부라고 하는 네. 사무라이들의 어떤 최고 지도자가 이제 있는 곳이 이제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심지가 이제 에도에 있었기 때문에 에도 시대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1603년 즉 17세기 초반서부터 1868년까지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시대를 이제 에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에도 시대를 시작한 사람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즉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발생한 내전에서 이제 승리한 장군이죠. 네. 이 이에야스가 에도 즉 지금의 도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쿄는 원래부터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나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본의 이제 교토나 오사카는 역사가 이 도쿄보다 훨씬 더 오래된 도시예요. 이 지금의 도쿄는 15세기에 잠깐 이제 중개 무역
이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잠깐 발전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전란에서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됐었어요. 버려진 지역이었다가 이 지역을 이 전국 시대를 마무리 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이에야스한테 너 이제 에도로 가라고 명령을 하면서 네. 이 에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에야스한테 너 에도로 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에야스가 상당히 좀 말도 잘 안 하고 속을 잘 모르겠다 이거죠. 아, 약간 음흉하다고 예. 생각했나? 근데 겉으로 보면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근데 보니까 일단 지금의 이제 시즈오카 현 지역에서 이제 이에야스가 이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 세력을 키우면 안 되겠다. 동네를 바꿔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약간 견제를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허벌판. 갈 때만 무성했던 이제 에도 지역으로 너 가서 거기서 네 영지로 삼아라.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반역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에도라는 지역은 당시에는 강이 수시로 범람하고 뭐 밀물 썰물 할 때마다 바닷물도 왔다 갔다 하고 갈 때만 빼곡하게 뒤덮인 그렇다고 바다까지만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하긴 쉽지 않은 네. 어떤 그러한 살기 힘든 땅이었어요. 야. 아니 그런 내막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럼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아까 반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안 상황이잖아요. 가면 죽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던지고 자기가 그동안 애써 일궈오던 지역을 던지고 이곳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 사방이 다 물이에요. 아. 예, 뭐 하천물, 그러니까 민물, 짠물 막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치수 사업, 물을 잘 다스리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자의 보급을 위해서 수로를 파서 교통로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즉 운하를 팠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쿄에 가면 지금도 이제 뭐 우치보리, 소토보리 이런 식의 이제 지명이 많은데 네. 여기서 이제 보리라는 이 단어가 인공으로 판 하천이다. 아. 물길, 운하 뭐 이런 뜻이에요. 도톤보리 뭐 예.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수로를 파서 연결하면 바다를 통해서 온 물자들이 바로 필요한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되게 편하고 그다음에 수로를 파려면 그냥 땅만 파서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제방도 쌓아야 되는 거죠. 제방을 쌓다 보면 교통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하천 범람도 좀 막을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한숨을 좀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할 일은 이제 사방이 물인데 다 짠물이에요. 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잘 그렇게 없어요. 물이 넘쳐나는데. 예, 물이 넘쳐나는데 저지대였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짠물이 나와요. 아. 지하수로 이제 바닷물이 유입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고이시카와라는 곳에서 이제 물을 끌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물 갖고 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 먼 곳에서부터 수도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일본 최초의 수도로 알려진 고이시카와 상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잖아요, 물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자를 쓰면 윗상자, 상수, 상수예요. 그 다음에 쓰고 난 물은 밑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가죠. 하수. 하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수도 하수도 쓰는 게 이때 나온 말이에요. 예. 어머. 그래서 사람이 이제 처음에 상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물이 부족해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1654년에 40km 떨어진 다마가와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전체 길이 43km짜리 수로를 개통을 합니다. 와, 이 시대예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로마 시대는 이제 뭐 2000년 전에 했으니까 네. 더 옛날이지만 일본도 17세기 이 시절에 이제 40km짜리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온 거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온 물을 그냥 막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가둬놓고 물순물을 가라앉힌 다음에 네. 다시 흘려보내서 이제 시내 각 지역에서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짜서 먹지 못하는 물들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물을 다스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밑에 있는 물들은 다니기 좋게 잘 가둬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길로 만들고 네. 그다음에 마실 물은 먼 곳에서 끌어오고. 예.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건 물이죠. 네.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옆에 습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습지에서 사람들이 그냥 살기가 어렵잖아요. 야, 그러면 잠깐만. 습지인데 사람들은 이제 점점 살고 싶어서 막 와. 예.
흥미진진한데요. 예, 이거 어떻게 됐어요? 보통 이러면은 사람들이 자 마른 땅을 찾아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드라이기로 막 땅 말린 건 아니겠지? 말릴 수는 없고 이제 보통은 보면 이제 산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내륙으로 바다에서 먼 쪽으로 가요. 근데 이에야스는 반대로 바다로 향했어요. 왜요?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언덕과 구릉을 깎아가지고 흙을 마련해서 바다를 메우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수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로를 파면은 당연히 또 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흙을 또 바다에 또 메꾸고 해가지고 한 1년 만에 지금 여의도 면적이 한 절반만한 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 한복판에 해당하는 이제 히비야 공원서부터 하마초라는 지역까지 이루어지는 땅이 이때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도쿄 한복판이 옛날엔 바다였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 땅을 이제 만들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식량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 아니 이제 땅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이번엔 식량이 또 말썽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또 해결했어요? 지금 도쿄가 위치한 지역, 혹시 사진이나 도쿄 타워에서 올라가서 보신 사진이나 뭐 이런 걸 보시면 이 간도 평야라는 게 실감이 나실 거예요. 정말 산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넓게 펼쳐진 지역이 네, 그게 도쿄인데 이 지역은 옛날에는 이제 막 물이 넘치고 바닷물도 올라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 네. 대표적인 강이 이제 도네가와라는 강이 있었는데 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길을 하나로 모으고 그 다음에 이 강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는 이제 하천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이제 강을 따라서 얌전하게 흐르게 되니까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점점 물이 빠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물이 이제 넘쳤다가 쌓였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 자체는 되게 좋은 땅이었어요. 우리가 네. 나일강이 홍수 날 때마다 영양물질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유기물.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간도 평야가 그런 평야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농사가 잘 되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들고 황무지를 네. 그 비옥한 농토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저기 가서 되게 힘들게 그냥 근근히 살아라라고 보냈더니 그러니까 견제하려고 일부러 힘들고 힘든 지역으로 보내놨더니만 네, 그 지역을 옥토로 만든 거죠. 그래서 땅을 만들고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 지역의 경제가 이제 막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자와 돈이 막 넘쳐나기 이제 시작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18세기쯤 되니까 당시 에도의 인구는 그러니까 지금 도쿄의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게 꽤 많은 거 아니에요? 당시 이제 조선의 한양 18세기에 이제 한양 인구가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대략 한 20만에서 30만 사이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가 당시 한 50만 명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당시 얼마나 에도라는 많은지 지역은 알 수 정말 있겠네요. 예, 인구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신도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21세기 한국 표현으로 하면 신도시 개발 사업에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본 다른 많은 일본의 지역들도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다이묘라는 영주들이 쭉 있었는데 에도처럼 자신의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수 사업, 농경지 확대 이런 거에 나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이 넓어지고 농사지을 땅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도 시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일본 전국의 인구가 한 1,300만 명이었는데요. 한 1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인구가 3,200만 명으로 늘어나 있어요. 일본 전체 인구가. 네, 오. 예, 한 100년 좀 지나는 사이에 인구가 2.5배 이상 늘었으니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난 거죠. 늘었네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식량이 계속 생산됐으니까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었던 거죠. 보면 이 이에야스라는 이 장군은 이 농업과 더불어 상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대단하신 왜냐하면 분이구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일본이 전국 시대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군대를 동원하려면 항상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벌으려면은 상업이 발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에도 곳곳에다가 지금의 상업 지역에 해당하는 이제 조가마치라는 어떤 상업 지역 같은 상가 지역을 설정해 놓고 여기를 이제 활성화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유로운 상업 활동,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니들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 바다와 운하가 만나는 곳마다 선착장, 부두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SOC 시설을 깔아놓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시장 네. 이런 걸 만들어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서로 돈을 벌고 상업 활동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자족형 신도시로 이제 변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도시 개발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전국에서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당시에 일본의 대도시는 이제 교토,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주 같은 전통의 도시, 그다음에 오사카 이런 곳이 있었는데 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였죠. 신도시다 네. 보니까 장점이 뭐였냐면 기득권이 없어요. 원래 이 동네에서는 역사가 장사 길지 않으니까. 그렇죠.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허락받아야 돼. 이 동네에서는 요건 팔면 안 돼. 저희 가서 팔어.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됐던 거죠. 야, 이건 모든 면에서 성공한 도시개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상업 활동의 편리함을 위해서 돈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에도는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게 되고 여기서 이제 돈이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에도성, 도쿄성이죠. 네. 그다음에 운하망 확충, 뭐 간선도로 이런 인프라 건설 사업을 100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근데 또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도성 건설, 운하망 확충, 네. 간선도로 확충 이게 어마어마한 인프라 건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에도 안에 있는 돈만 가지고 네. 이게 다 충당이 됐어요? 이거 안 됐을 것 같은데. 에도가 돈이 많긴 했지만 다 할 수는 없었죠.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여기서 또 절묘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의 영주, 즉 다이묘라는 분들이 이제 그 지역별로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 위에 이제 이에야스 같은 이제 쇼군이 이제 최고 통치자를 있었는데 이 다이묘라고 하는 영주들은 다 자기들 자체 군대가 당연히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쇼군이 이 다이묘들한테 일일이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모으죠? 돈을 직접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몸으로 때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몸으로 때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서 도로를 따라 까야 되니까 네. 너희들 와서 도로를 닦아라, 아. 운하를 팔아 이런 식으로 시킨 거죠. 이제 보면은 네네. 예. 정말 뭐 세금 걷는 대신에 몸으로 때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전국의 이 다이묘들이 다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 지역은 쌀이 1년에 뭐 10,000석, 저기는 10만석 이렇게 쭉 알고 있으니까 저기 쌀 많이 나시는 아무개 다이묘님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이만한 사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어렵고 큰 일을 시키고 아, 그다음에 평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시키는 거고 그 재산의 척도가 쌀이었군요. 쌀이었습니다. 다 농업 경제였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자기 말을 잘 듣는 이에야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서부터 자기 편이고 네. 말을 잘 듣던 친구들은 좀 쉽고 편한 일. 그다음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말도 잘 안 듣는데 그래도 잘 보면은 자기 동네에서 쌀은 많이 나가지고 네. 경제력은 좀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거를 맡기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다이묘였잖아요. 예, 약간 불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 불만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아유, 보면. 그럼 해야지.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마음에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이제 이런 거 꼼꼼하게 따지는 데는 또 능숙한 나라다 보니까 날린 공사를 했다가는 다 허물고 다시 하세요. 더 큰 그러면 부담으로 더 큰 다가오잖아요. 부담을 자기가 오는 거죠. 거기다가 공사를 뭐 이를테면 3월 말까지 마치라고 했는데 4월, 5월 이렇게 늦어지면 첫 번째 문제는 혼나는 것도 문제지만 네. 두 번째는 내가 들어가야 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가 길어지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자재도 들어가고 기술도 필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A라는 다이묘가 가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야 우리 동네는 나무가 별로 없어. B라는 다이묘는 가서 보니까 우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네. C라는 다이묘 가서 보니까 야 우리는 돌 깎는 이 석공들이 별로 없어. 근데 옆에는 누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서로 교환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필요한 거를 찾는 거래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물물 교환도 가능하지만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다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돈을 벌려면 당시 농업 경제였기 때문에 쌀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도 나도 황무지 개간, 간척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필사적으로 한 거죠. 죽지 않으려고. 아니 이 정도 되면 차라리 세금을 걷어가시오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당시 일본의 체제는 이제 그런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돈을 걷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걷는 게 아니고 너 와서 이거 공사해. 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일을 맡기고 하는 그 시간을 줄일 수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착복하는 일도 이제 줄어들 수 있었고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다른 입장이 뭐냐면은 매번 일이 생기다 보니까 자 자기네 동네에서
동원한 사람들한테 임금도 줘야 돼. 자재도 구입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쇼군이 돼야지 이런 반란을 일으킬 꿈도 못 꾸는 거죠.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 하기 바빠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계속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 인건비가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인건비가 오르니까 이게 서민들한테 돌아가면서 서민들은 경제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 이게 선순환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선순환 그렇죠?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도 시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산업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있고 부흥이 일어날 돈이 좀 수 있어야 있구나.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만큼의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력이 이제 성장을 했던 거죠. 다이묘들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분들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또 부여돼 있었어요. 어떤 임무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웠던 쇼군은 이 다이묘들한테 수도에 이제 부인, 정부인, 네. 그 다음에 아들을 남겨두고 1년 단위로 너는 1년 동안은 에도에 와 있다가 그 다음 1년은 너희 영지에 가 있다가 이거를 반복하라고 이제 시킨 거죠.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식 명칭으로 말하면 참근 교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근 교대제. 예, 그래서 에도에 왔다가 자기 동네에 갔다가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이게 많이 부담스럽나? 어쨌든 왔다 갔다만 하면 예. 목숨은 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안 하면 이제 항명으로 간주되니까 이제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시에 이제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지도상으로 보시면 길쭉해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동 거리도 꽤 멉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려면. 네. 거기다가 이제 명색이 다이묘 그 지역에서는 이제 왕과 같은 존재들인데 혼자서 단촐하게 이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라도 가마 같은 거 타고 또 말 그렇죠. 타고 이렇게 말 타고 이동해야 또 뭐 되잖아요. 밥 짓는 사람도 동원돼야 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100명에서부터 많게는 한 500명 이상의 인원이 뭐 짧게는 수십 킬로 길게는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제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밥값만 해도 이게 얼마야?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동하는데 꽤 돈이 많이 들겠네요. 이동한다고 애도에서 출장비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자기들 돈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라도 이제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온다. 그럼 일단 혼나는 거는 둘째치고 왜 이렇게 자꾸 혼내? 네. 그다음에 비용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 각 그 번들은 선발대를 보내요 미리. 그래서 길이 허물어진 데가 있나 없나, 올해는 어떻게 가는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일정을 딱 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도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보수하거나 도로를 새로 만들기도 이제 하는 거죠.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 걸까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1720년에 지금의 이제 가고시마 지역인 사스마번에서 이제 에도까지 이동한 기록이 있어요. 총 588명이 1644km를 73일 동안 이제 이동한 기록인데 총 소요 비용을 요즘 비용으로 환산해서 다시 환율을 적용해 보니까 한 70억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번 한 곳에서 다이묘 한 사람이 이제 한 번 이동하는데 70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73일 동안 70억을 썼네? 예, 그러니까 하루 1억씩 쓴 거죠. 요즘 비용으로 야, 보면은. 근데 진짜 일본 닭살 전역 돋았어. 일본 전역에 이런 번들이 270개 정도 있었으니까 이들이 오고 가면서 쓴 비용만 해도 이제 상당히 많았겠죠. 저는 지금은 식비, 숙박비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또 들어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예,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았어요. 일단 에도에 왔어요. 천신만고 끝에. 네. 왔는데 아무데나 또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다이묘인데. 그렇죠. 그러면 에도에 이런 수백 명이 왔는데 이 수백 명이 또 1년 동안 같이 또 머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저택이 또 필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 어느 나라나 수도는 또 비싸잖아요. 좀 서울도 좀 비싸다시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물가에 맞춰서 또 여기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1년치 생활비도 또 가지고 가야 되죠. 그다음에 쇼군한테 또 말 그대로 이제 상납하는 돈도 좀 바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에도에 있는 고위 관료들한테 선물도 좀 드려야 되고. 근데 이거를 선물로 들고 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파손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들고 오지만 어떨 때는 돈을 들고 와서 또 에도에서 또 돈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에도에서 1년 동안 쓰는 비용이 몇 배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다 더해 보니까 이 다이묘들이 각 번에서 1년 동안 벌어들여서 쓰는 비용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 참근 교대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에도에서 생활하고. 아니 그런데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다이묘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펑펑펑펑 쓴다라면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 상인들이라든지 누군가는 돈을 벌죠. 누군가는 돈을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들이 이동할 때 네. 중간에 숙소에 묵어야 되잖아요. 근데 허름한데 묵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딱 잘만한 지역들에 사람들이 알아서 고급 숙소를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숙박과 물자 수송을 위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이묘들이 빨리 이동하려고 길을 좋게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이묘만 쓰는 길이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럼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쓰는 거니까 다 상인과 물자도 이런 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애도에서 있다 보면은 난 고향에서 먹던 그 음식이 그리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또 이것을 또 고향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을 올려보내기 위해서 잘 포장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또 수송, 보관 이런 기술들도 발전하는 거죠. 보면은. 아니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쓴 다이묘 입장에서는 좀 씁쓸할 수도 있는데 속이 쓰리죠.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선순환을 계속 시켜줬던 것 같아요. 상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고소득층한테 의무적으로 돈을 써라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이제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경제적으로 딱 생각을 해서 다이묘들이 돈을 쓰면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다이묘들의 힘을 빼놓고 감시를 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유. 많은 돈들이 해외로 나가죠. 그럼요. 해외에서 여행 다니고 이제 차 사고 뭐 네. 이렇게 되는 해외 명품 사고 할 텐데 당시에는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다 국내에서 돈이 도는 거였죠. 네. 그래서 경기 진작 효과도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화폐 경제 발전도 이제 이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일본에서도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나요? 예, 당시에 화폐가 있긴 했지만 잘 사용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는 그냥 물물 교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쌀을 가지고 네. 우리도 옛날 꽤 20세기 한 중반까지도 쌀로 그렇죠. 많은 걸 물물 거래를 교환하고. 했잖아요. 네. 교환을 했으니까 사실 화폐라는 건 있어도 뭐 그렇게 쓸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에도까지 온다고 먼 길을 가는데 이렇게 쌀을 다 짊어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폐 사용이 증가하게 된 거죠 보면은. 네. 예. 근데 이제 이를테면 여름에 너는 6월 달까지 오세요라고 말하는 이 영주들은 더 입장이 딱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뭐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오세요 그러면은 좀 춥긴 해도 가을 거지를 해서 추수를 해서 그 곡식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딱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 계절이 안 맞으면 돈이 없는 거예요 영주들이 다이묘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 내가 그러면 이번 가을에 수확을 하면 나한테 들어올 세금이 얼마니까 미리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줘. 대부업? 그렇습니다. 대부업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상인들 돈 많으신 분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대부업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에도 지역에서는 금화를 많이 썼고요. 네. 또 오사카 지역에서는 주로 은화를 많이 사용했는데 옛날에는 이 지역들이 서로 교류가 없다가 점점 교류가 많아지니까 이제 금화와 은화를 바꿔주는 거죠. 요즘으로 하는 환전처럼 이 중간에 환전 상인들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점점 화폐 경제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야, 이게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가 이렇게 경제를 살려봐야지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 이런 다이묘들의 지출이 새로운 경제를 예. 창출해냈네요. 그러니까 다이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세금으로 걸어들이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써야 돼. 체류비를 써야 돼. 하다 보니까 항상 자나깨나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도 잘 안 되고 원래 또 소득이 적고 하던 다이묘들은 나중에는 자신의 땅과 관련된 이권들을 상인들한테 넘겨줘요. 이 지역에서 나는 뭐 뭐 광산 이런 거 당신들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나한테 매년 얼마씩 주세요.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 쓰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이 민간에 집중되고 상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신용거래하고 하는 네. 대규모 금융 네트워크가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이제 에도에 다이묘들이 다 왔어요. 네, 1년 동안 머물러야 돼요. 네. 그럼 대체 뭐 하면서 머물러요?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그냥 와서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휴양처럼? 그렇죠. 근데 멍하게 지내면 그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불멍도 아니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한 입장인 다이묘들끼리. 어. 오늘은 너희 집에 놀러 갈게. 이제 서로 이제 어울리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문화 예술 활동들이 나오는 거죠. 뭐 우리 뭐 이제 공연도 하나 볼까? 너 잘하는 사람 있으면 와봐. 우리 집에서 공연 좀 해봐. 그러면 또 이제 다이묘 체면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또 돈도 쥐어줘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출판 심심하게 책도 봐야 되죠.
공연 이런 산업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온 다이묘들끼리 서로 다이묘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또 부인이 항상 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 또 부인들끼리 어머. 서로 이제 비교합니다. 오, 저 부인은 명나라에서 새로운 비단으로 옷을 해입었네. 저거 신상인데 저걸 빼 입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누구 옷이 더 화려하고 좋은가? 누구 신발이 더 좋은가? 네. 누가 더 신기한 장신구를 많이 만드나? 이렇게 되면서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이런 걸 자랑하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대한 소비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도라는 지역은 더 큰 경제적 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고가 명품들이 이제 활발하게 거래되는 네.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했던 걸 가지고 이제 1년 후에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죠. 지역에 내려오면 오, 너무 멋있는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야, 이게 요즘에 에도에서 유행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 있으신 분들도 나도 비슷하게 문화가 전파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이제 점점 흘러가니까 예전에는 각 지역별로 다른 나라처럼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 문화 이런 게 있던 일본이 각 지역들이 점차 비슷해지는 이제 경향들을 보이는 거죠. 이게 예. 자연스럽게 중앙 집권제가 그렇습니다. 예, 이루어졌네요. 그다음에 내가 에도에 있으면서 봤던 책, 무슨 공연 재밌어. 너도 읽어봐. 주니까 이제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책을 읽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이제 하나로 모으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완벽한 중앙 집권제 국가들은 사실 지방의 발전에 별로 신경을 이제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일반적인 봉건제를 경우에는 또 우리가 한 나라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일본은 묘하게 이게 적당히 섞어 넣으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지면서 이 다이묘들이 큰 역할을 많이 했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편에 이제 전통적인 지배 계급이었던 이제 무사 계급, 즉 사무라이라고 말하는 무사 계급의 힘은 점점 약해져요. 왜냐하면 계속 평화 시대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 칼 들고 일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네요. 예, 칼은 차고 다니지만 칼은 옆에 그냥 약간 장신구처럼 되고 주로 이제 붙들고 이제 서류에다가 이제 계산하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서 작업하는 네. 사무라이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존인이라고 불리는 도시거주 서민 계급이 점차 이제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점차 성장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이 시대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결과물로 보니까 너무 네. 경제 성장 그리고 도시 개발이 잘 된 것 같아서 약간 배 아프다. 배 아프죠. 부럽죠. 네, 보면은. 부럽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쇼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이묘들이 자관 내 눈앞에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뭐 돈을 어떻게 쓰던 그 사이에 돈을 어떻게 만들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다이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빌려주고 빌리고 계약을 맺고 하는 과정에서 금융업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농업에만 의존하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네. 다른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대도시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궁금해요. 대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밥을 사 먹는 경우가 많아요. 외식을 많이 하죠. 근데 이 그때도. 당시에 에도가 외식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않고 사 먹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식품이나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좁은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불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집 불나면 그렇죠. 다 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일본은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돌로 집을 지은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나무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에서 밥 먹다가 불이 나면 큰 화재로 번지기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서민들은 집에서 취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취사하려고 그러면 딱 정해진 곳에서 밥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밥솥을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쓸 거 아니에요. 빨리 하고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처음에는 원래 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현미를 먹었어요. 이 현미밥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밥 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예, 요즘처럼 뭐 이렇게 누른 현미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가 먹는 것 같은 백미를 먹기 시작했어요. 쌀껍질을 깎아내가지고 빨리 조리할 수 빨리 있으니까. 조리하려고. 근데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긴 게 애도병이라는 게 생겨요. 애도병이 뭐예요? 지역에서는 튼튼한 사람이 애도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시름시름 알아요. 혹시 그게 백미 때문인가요? 그렇죠. 요즘 말하면 각기병이죠. 이제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애도에 가서 비실거리던 사람들이 다시 동네로 오면은 멀쩡해져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애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소바 메밀로 만든 소바를 먹던 사람들은 이 병에 안 걸린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애도 사람들이 소바를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있는 집
예. 맛집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외식 문화가 발달하고 네. 건강식을 건강식. 찾아다니는 모습이 네. 지금 현대 도시하고 굉장히 모습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장사가 잘 되던 이런 소바집들은 당연히 돈을 잘 벌었겠죠. 네, 맛집. 예, 이 장사가 잘 되던 집들은 나 혼자 하기 너무 벅차니까 요즘 말하면 프랜차이즈죠. 노래마켓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 가게를 막 늘려갔어요. 자, 1호점, 2호점, 이때도 체인이 있었다. 예, 체인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신장 개업하면 또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히키우다라는 이제 그림을 포함한 전단지죠. 요즘 말하면은. 이때도 전단지가 예, 전단지를 있었다니. 배포했어요. 어머. 보면은. 그래서 그 그림도 이렇게 그려 있고, 네. 언제부터 오시면 갖고 오시면 얼마 깎아줍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오.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벌리면 이 집에다 돈 쌓아놓는 것도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돈을 맡아주는 로가이쇼라는 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등장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밀 사야 되잖아요. 원료를 사서 또 이 국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일일이 현금으로 주고받기 귀찮으니까 이 대가타라고 하는 당좌 수표 같은 이런 것도 이제 발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이 한쪽 이렇게 써주면 이거 들고 가서 저 사람한테 가면 너한테 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저 사람한테 돈 받으세요. 그러고 네. 우리가 이제 주는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에도 시대는 영화를 보면 예. 일본 영화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많이 사문 옛날 것, 옛 것, 예. 그래서 전통적인 게 많이 그려지다 보니까 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현대 도시랑 큰 다를 게 없어 인구 보이고요. 100만이 이제 살던 동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오. 상업들이 많이 발달했던 거죠. 와, 제 생각이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계산이 빠르고 숫자에 밝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네.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학원들이 생겼어요. 학원까지. 예, 그래서 수학, 그다음에 부기 이런 것들 가르쳐주는. 그냥 진짜 현대 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다양한 직종, 직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서양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알던 거랑 비슷한데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